여러분, 진동학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바로 1단원 진도를 나가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1.1절의 제목이 이제 자유운동, 1.2절의 제목이 이제 조화운동인데, 이제 두 개가 다 비슷해요.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계진동학은 이제 물체가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현상인데, 이제 물체라고 하면 항상 질량이 있는 애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동의 물리적 해석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전환되면서 이제 발생을 한다. 그죠? 그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이 요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려면 이제 보존력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진동 문제에 중력이나 탄성력 같은 애가 이제 있을 거예요. 항상 그걸 만들어내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요 메스 스프링, 메스랑 스프링이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 단진자도 그렇다고 했죠. 그죠? 얘도 이제 똑같은 형태의 진동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얘네 둘 다 이제 자유도가 몇이라고 했죠? 자유도. 얘네가 다 1자유도, 그죠? 자유도라는 개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얘는 X 방향으로 병진을 하니까, 얘는 1자유도고, 얘는 요 이제 나오는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을 잡아서 이제 단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자유도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걸 여쭤볼게요. 어, 요 시스템이 진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진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한 거는 이렇게 힘으로 치는 거. 그죠? 힘을 주면 얘가 진동하기 시작해요. 마찰이나 공기저항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힘을 주는 거는 좀 해석하기 어려워서 2단원부터 배울 거고, 얘가 힘이 없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말로 표현할 때 초기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잡아서 왼쪽을 당겼다가 놓는 거야. 그죠? 당겼다가 놓는 게 뭐냐면 x0를 주는 거예요. 그죠? 초기 위치를 주는 거고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얘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음. 그리고 에너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x0를 주는 게 뭐냐면 탄성 위치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죠? 에너지를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알아서 이제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바꿔가면서 이제 진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단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이제 움직이려면 초기 세타 다시 있어야 돼요. 그죠? 초기 속도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과목은 이 동력학 원리를 이용해서 진동 현상을 분석하는 법을 익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시간에 따른 x나 시간에 따른 세타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죠? xt, 세타 t 요거를 이제 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성력을 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변위가 보통 x니까 x에 어, 이렇게 탄성계수로 곱하고 이 변위랑 힘이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k는 이제 탄성계수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니셜 조건을 줘가지고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이제 어떤 반복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얘가 이제 계속 반복 운동을 하겠죠.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다 그러면. 근데 그 반복 운동의 움직임이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는데 이게 사인파라고요. 그죠? 어떤 특정 주파수를 갖고 사인파로 움직이는 응답이 나온다라는 거를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유도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오늘 뒤에서 좀 복습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얘를 사인파니까 얘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실제로. X가 여기가 X0라고 하면 플러스 1쪽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자유도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시스템은 1 자유도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유도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이제 저희가 다루는 물체들은 이제 포인트 매스나 강체인데 변형이 없는 그 강체 운동을 기술할 때 병진 운동 또는 회전 운동으로 기술을 하잖아요. 그죠? 동력학에서 배운 대로. 그래서 그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 좌표 개수가 몇 개냐? 요게 이제 자유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게 2차원 공간에 있는 구슬치기, 그죠? 구슬치기를 한다. 책상 위에서 구슬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파티클은 XY 병진 운동밖에 못하니까 이자유도라는 거죠. 그죠? XY 좌표로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움직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실제 이런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존재하는 물체는 XYZ 병진이 되고 XYZ 각축을 잡아서 회전을 할 수 있으니까 육자유도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보통은. 근데 저희가 다루는 거는 일자유도다. 이렇게 X 방향으로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요 세타 좌표, 요 회전 좌표 하나거나 요 비틀림 세타 좌표 하나거나. 그래서 얘네가 일자유도 시스템이다, 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잠깐 리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힘을 받고 있는 힘이나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있을 때 얘에 대한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그죠? 자유물체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받는 힘을 다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해준다. 요거 이제 쉬운 거니까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요걸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죠. 어, 그 원리는 F는 M의 요 원리에 의해서 요 식을 이제 세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살짝 수학을 이제 건드려야 되는데 운동 방정식을 세웠어. 근데 세웠더니 이게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그리고 제차 미분 방정식. 그죠? 이게 만약에 여기에 힘이 있었다 그러면 이 우변에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비제차가 되고 풀이 방법이 좀 복잡해져요. 그걸 이제 이장서부터 할 겁니다. 이장서 금방 해요. 하면 또. 그래서 지금 일단은 힘이 없는 그걸 이제 자유진동이라고 해요. 프리 리스폰스. 프리 리스폰스의 반대말은 폴스드 리스폰스예요. 강제 진동. 그래서 프리 리스폰스에 대해서 이런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개수가 상수고 제차인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하면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거죠. 그죠? 해일 것 같은 애를 이제 가정을 해서 해일 것 같은 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자기 자신을 더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익스포넨셜 하나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위식을 만족하는 해의 형태 하나를 가정을 하고 일반적인 해, 여기 알파를 붙여서 상수를 붙여서 가정을 하고 얘네를 이제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래 결과에서 익스포넨셜은 제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놈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측이 0이다. 요거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음.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의 해는 근해 공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구했더니 이렇게 구할 수 있고 A랑 B만 처음에 정해지면 그러면 최종 일반 해는 이렇게 두 특수해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래서 C1, C2를 앞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C1, C2까지 정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C1, C2까지 정하고 싶으면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 그죠?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풀면 된다. 그래서 이 운동 방정식 해 구하는 것까지 제가 했어요. 이 매스 스프링 시스템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했어. 이 운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다. 봤더니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람다 t 형태로 가정하면 되겠네. 그죠? 가정하면 요 해를 만족을 하겠네. 라고 가정을 하고 알파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t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 그죠? 대입을 해봤더니 이거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기 때문에 어, 지금 오늘은 안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똑같이 이런 특성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요 이퀄 0. 얘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좌변이 0인 특성 방정식이 하나 나오니까 얘 해를 구했더니 요 루트 n분의 k, j가 나와요. 루트 n분의 k, j. 그죠? 그래서 이 루트 n분의 k가 뭐였어요? 이게 이제 고유 진동수. 요 시스템에 얘가 진동하는 진동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고유 진동수라죠. 뒤에서 나와요. 고유 진동수.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x0를 당겨서 놨어요. 당겨서 놨을 때 얘의 진동수는 루트 n분의 k로 결정이 된다고요. 그죠? 너무 얘가 이제 무거운 놈일수록 진동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진동수가 떨어지고 이 강성이 셀수록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빠른 진동을 보인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최종 일반에는 이렇게 되고 C1, C2를 구하려면 어, 그 초기 조건을 하면 되고요. 그죠? 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람다1, 람다2를 표현을 했고 이렇게 일반의 꼴 나타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요 익스포넨셜에 j가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죠? 익스포넨셜에 j가 있는 건 무슨 함수다? 음, 삼각함수다. 그죠? 사인이나 코사인과 같은 삼각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으로 어떤 진동 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실제로 수학적으로 그런지 보기 위해서 어, 일단 이 루트 n분의 k를 오메가로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하고 여기다 이제 오일로 공식을 넣는 거죠. 그죠? 오일로 공식 알죠? 익스포넨셜 j가 있으면 오일로 공식 바로 넣고 정리를 하고 여기 이제 뭐 j 텀들이랑 앞에 붙어 있는 애들을 이제 묶어서 사인 코사인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보자마자 이제 합성을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죠? 음. 얘가 이제 사인 코사인 텀이 합으로 돼 있는데 요 안에 내부 구조가 같기 때문에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사코 코사 이렇게 저희 사인 합성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인 단일 사인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 코사인 하나로도 합칠 수 있어요. 그죠? 코사인 하나로도 합칠 수 있는데 요 위상이 달라져. 위상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얘의 움직임 XT를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구했더니 요렇게 단일 주파수 하나 가진 사인 텀 하나로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요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보세요. 여기서 지금 미지수가 몇 개 있을까요? 미지수. 지금 문제에서 M, 매스랑 K 이런 값은 주어질 거예요. 그죠? 몇 킬로그램의 강성이 몇이다 주어질 건데 그러면 이 오메가가 결정이 되죠? 루트 n분의 K니까. 그러면 미지수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는 거 우리가. 요 A랑 파이를 몰라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도 C1, C2 이렇게 두 개를 몰랐거든. 그죠? 두 개를 몰랐는데 이걸 변환을 해도 모르는 정보는 어차피 두 개예요. 그래서 얘를 결정하려면 초기 조건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초기 조건으로 결정. 초기 조건으로 결정. 이 정도만 적어주시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방정식을 다 구해봤더니 다 꼴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 앞에 어차피 요 J, K, L, G 이런 애들 다 숫자잖아요. 그죠? 다 숫자니까 꼴이 어차피 다 비슷해. 그러니까 리스폰스가 요걸로 같겠죠. 그죠? 리스폰스가 요걸로 같아요. 그냥 숫자만 다를 뿐이고 다 똑같이 요 꼴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물리 현상에 대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움직이는 주파수 오메가에는 우리가 고유 진동수라고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추럴 프리퀀시. 그래서 내추럴 프리퀀시는 단위가 라드 퍼 세크죠. 우리가 SI 유닛. 이게 오메가 각속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n분의 k로 구한다라는 거고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진폭 A가 있고 진폭 A. 진폭은 요 사인 값의 최대값이죠. 그죠? 요 사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인의 최대값이 진폭이에요. 그 다음에 위상. 요 사인파가 처음에 언제 시간축에 따라서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이 페이즈 피다 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머리를 쓰셔야 되는데 볼게요. 요 왼쪽에 있는 놈은 여태까지 우리가 분석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운동 마이너스
세워서 이렇게 이제 구했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애를 내가 이렇게 수직으로 돌렸어. 90도.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 뭐가 달라져요?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중력이 얘한테 작용을 해. 그래서 이제 중력이 작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했다고 생각해 보면 뭐가 달라졌냐면 이렇게 아래로 쳐져요. 그 아래로 쳐진 거를 내가 A만큼 쳐졌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은 그거예요. 이 상황에서 운동 마녀식을 한번 구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죠? 음. 여러분 한번 식 한번 세울까요? 세워볼까요? 한번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뭐가 바뀌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율물체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M에 대해서 어떤 힘이 작용하나? 여기 이제 잠깐 헷갈리죠? 요거를 좀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게 얘의 초기 위치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렸어. 이 좌표는 내가 붙인 거잖아요. 좌표는 내가 붙인 거예요. 이 좌표는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돌리고 일단 가만히 있어. 내가 이니셜 조건 안 주면 가만히 있겠죠. 그냥 처진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 요 초기 위치에 X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그림이 요게 살짝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가 제로인 위치니까. 그죠? 처진 상태가 이제 제로인 위치예요. 그죠? 그렇게 놓고 자유물체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초기 위치다. X 좌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 이 매스에 일단 중력이 작용을 해요. 그죠? 확실한 거는 중력이 작용을 해. 그 다음에 일단 얘가 가만히 있죠. 그 지금 초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어떤 이 중력에 대응하는 힘이 작용을 하죠. 그게 무슨 힘이죠? 이 매스 위에 작용하는 힘. 탄성력, 그죠? 그 탄성력을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이쪽 방향으로 내가 이제 힘이 작용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화살표를 줬어. 그 다음에 이 좌표가 요 x가 살짝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죠? 살짝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탄성력이 이 스프링이 나를 아래로 밀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kx가 있죠. 그죠? 요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x랑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kx 화살표가 위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kx라고 써주고 이렇게 하면 끝일까요? 여기에 뭐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 이 A의 영향이 빠졌잖아요. 그죠? 왜냐면 얘는 지금 이미 스프링을 늘어뜨리고 있어요. 그죠? 이미 늘어뜨리는 순간 힘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뭐냐면 내가 지금 아래로 A만큼 쳐졌어. 그러면 위로 KA만큼 힘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KA 이렇게 되는. 그죠? 요거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시. 제가 이제 녹화 강의 올려드릴 겁니다. 매 수업마다. 어, 얘를 이렇게 이제 돌리는 순간 A만큼 쳐져. 스프링에 원래 아무 그 늘림이 없었는데 A만큼 쳐졌어. 그럼 그 순간 이 스프링에 힘이 작용하죠. 그 크기가 플러스 KA라고요. 그죠? 왜냐면 아래로 쳐졌으니까 위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물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운동반응식을 세워요. 이번에 이제 위가 양수다라고 세우고 써볼게요.
위로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ka 빼기 mg는 얘 mx2 닷 이렇게 되죠. 음, mx2 닷. 그죠? 그래서 식이 뭔가 좀 복잡한데 요게 이제 이 정적 평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건데 정적 평형, 영어로 static deflection. 이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 어, 초반에 제가 얘를 이렇게 돌리는 순간 어, 얘가 이제 A만큼 처지고 그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죠? A만큼 처지고 그만큼 그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어. 뭐가 평형을 이루냐면 얘의 무게랑 그리고 이 스프링이 늘어난 요 탄성력. 그죠? 그래서 mg랑 ka가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처진 상태로.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을 항상 떠올려 줘야 돼요. 이 정적 평형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요 텀이 지워져요. 요 위에 요 텀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mx2 닷은 플러스 kx는 0이다. 그죠? 그러니까 올레식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는 중력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시스템 응답에. 요게 이제 답이에요. 여기 시스템 응답에 대한 중력의 영향. 중력은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중력은 응답에 영향 없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죠? 요 과정을 좀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요 응답을 그냥 어떤 특정 이니셜 조건을 주고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나온다고요. 그죠? 1자유도 진동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렸다. 그래프를 보고도 이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걸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요 0초 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0초 때 내 위치가 몇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초기 조건이 되는 거죠. 초기 위치. 그죠? 이게 이제 초기 위치예요, X는. 그 다음에 내 주파수에 따라서 주기가 정해질 거고, 오메가 n에 따라서. 그죠? 오메가 n을 뒤집고, 오메가 n을 헤르츠로 바꾸고 얘를 뒤집으면 주기잖아요. 그거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 이니셜 기울기가 있어요. 0에서의 기울기.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한 거니까 얘가 이제 V0가 되겠죠. 어. 그래서 초기 조건 요 두 개를 주면, 아까 그 일반 해를 구할 수 있다. 응답에. 이렇게 되는 거고, 진폭이 A가 요게 되는 거고, 최대 속도도 있죠. 최대 속도는 이제 XT를 이제 한번 미분하면 이제 최대 속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가 이제 오메가는 2파이 F. 그죠? 이거 이제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헤르츠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 오메가 오메가 N은 2파이 F. 요거를 이제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죠? 요런 공식 이제 진동도 시험을 볼 때 치팅 시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드릴 건데 좀 이렇게 외울 거는 빠르게 외울 거는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치팅 시트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게 할 겁니다. 한 페이지 정도.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거 진동 책이 이제 좀 번역이 좀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좀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자동차에 이 서스펜션 있죠? 바퀴 타이어 이 서스펜션 시스템을 1자유도 매스 스프링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대요. 어,
그래서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써보면 그냥 요 매스, 스프링 이런 식으로 있는 이제 매스 스프링 시스템, 자동차 한쪽 바퀴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1 자유도니까 이렇게 이제 X 방향으로 진동만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이 매스의 질량이 자동차에 해당하는 매스의 질량이 30kg이래요. 그죠? 그리고 진동수를 알려줬어요. 진동수를 알려줬어요. 그럼 K가 얼마냐? 몇이냐? 이게 이제 자동차 서스펜션을 이제 스프링 하나로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럼 K는 몇이냐? 오메가 N이 10Hz일 때. 그죠? 여러분 공식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어떤 공식을 쓰면 K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계산기를 좀 들고 다니세요? 그 이제 문제 풀이를 많이 시킬 거라서 어, 여기서 K를 구하는 방법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런 걸 할 때는 SI 유닛으로 다 통일을 해줘야 되죠. 그죠? 일단 SI 유닛으로 모든 걸 다 통일해 주는 게 첫 번째. 저희 헤르츠는 SI 유닛이 아니에요. 그죠? 얘를 이제 라디안 퍼 세크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라디안 퍼 세크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2파이로 곱해줘요. 그죠? 2파이. 그래서 20파이 라디안 퍼 세크다라고 이제 써놓고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공식이 요거 하나 있어요. 오메가 n은 m 루트 n분의 k다. 그죠? 그래서 k는 n 곱하기 오메가 n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계산이지만 이런 걸 많이 해야 이제 익숙해져요. 실제로 한번 넣어서 계산기 돌려보고 그래서 30 곱하기 20파이의 제곱 계산을 해보시면 1.184 곱하기 10의 5승 단위는 뉴턴 퍼 미터죠. 그죠? 강성의 단위니까. 됐죠? 자, 다음으로 요 시스템이 어떤 응답이 나오려면, 그죠? 이게 만약에 이니셜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 이니셜 조건이 없으면 그냥 XT는 0이에요. 계속 영원히.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응답이 사인파든 뭐든 이렇게 뭘 나오려면, 요 1장에서는 이니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X0, V0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얘는 이제 움직여요. 초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X0, V0라고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뭐 1, 10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요 응답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X0나 V0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응답을 구하세요.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X0의 의미는 초기 위치 에너지를 생성하는 의미죠. 그죠? 이 스프링에 위치 에너지를 주는 거고, V0는 얘가 처음부터 뭐 어떤 속도를 갖고 있었다.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를 처음부터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의미다라는 거고,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좀 풀어보게 할 건데, 자, 이제 요 질량 스프링 시스템의 응답이 요 사인 텀이라고 요걸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미리 얘기하는데 요거는 외우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치팅 시트가 있더라도 요거 굉장히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속도나 초기 위치가 X0, V0라고 이제 변수로 주어졌어요. 주어졌을 때 요 아래 문제를 한번 풀어 보세요, 지금. 요게
이게 간단한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힌트가 있고, 여기 힌트가 있고, 결과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산수를 해가지고 제가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 x0라는 게 뭐냐면 t에다 0 넣은 거예요, 그냥. 그죠? t에다 0 넣은 거고 요 v0라는 거는 이 xt 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거기다 0을 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한번 그냥 미분해 놓을게요. 그래서 t 닷을 보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이제 오메가 n이 속미분 때문에 오메가 n 튀어나오고 코사인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구해 놓고 요거를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x0는 v0라고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요 xt에다 0 넣으면 요거 그죠? 요게 나오고 그리고 x 닷 제로에다가 0 넣으면 x 닷 t에다가 0 넣으면 오메가 n a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이게 x0고 이게 v0다. 이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a로 얘를 표현을 해야 돼요. 일단 a를 x0, v0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뭘 소거해야 돼요? 파이, 이 p가 안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a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양변에 오메가 n을 곱해볼게요. 양변에 오메가 n을 곱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곱하는 이유가 있죠.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2번이라고 하면 여기서 파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얘네 둘을 연립해서 이제 제곱해서 더하는 거. 그죠? 제곱해서 더하면 이 없어지겠죠? 파이 텀이. 그래서 제곱해서 더해보는 거야. 제곱해서 더하면 좌변은
오메가 n 제곱 a 제곱이 되고 우변은 오메가 n 제곱 x 제로 제곱 v 제로 제곱. 그죠? 여기서 이제 a를 정리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a는 v 제로 제곱 오메가 n으로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a는 진폭이라서 이제 양수라고 일단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트를 씌울 때 이제 플러스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요 1번식과 2번식을 봤을 때 요번에는 파이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파이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를 없애면서 그죠? 그러니까 1번식을 2번식으로 나누면 되겠죠. 1번식을 2번식으로 나누면 얘가 탄젠트로 바뀌면서 뭔가 정리하기 쉽게 바뀔 것 같잖아요. 그죠? 1번, 2번. 1번식을 2번으로 나눠라. 탄젠트, 좌변이 탄젠트 파이가 되고 우변은 오메가 n x 제로 나누기 v 제로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B는 역탄젠트 v 제로분의 오메가 n x 제로가 된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공식같이 돼요. 공식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요 꼴을 일단 알고 있고 x0, v0가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러면 응답을 구하세요 하면 요 공식에 넣으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공식을 쓰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정리를 해주시고 이런 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는 만약에 초기 조건 x0, v0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중에 사실 이제 여러 케이스가 나오는데 뭐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감세기가 달린다거나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죠? 아니면 나중에 여기 힘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뇌를 안 쓰고 풀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문제를 보면 조금 이제 공식을 바로 적용해서 편한 게 있고 아니면 좀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물리적으로 좀 따져가지고. 근데 이 경우는 일단 X0, V0, 매스 스프링 시스템에 X0, V0가 주어졌다. 응답을 구해라 그러면 요 식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러한 응답을 이제 자유응답이라고 한다. 힘이 없이 이니셜 조건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스프링 시스템의 운동을 이제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하모닉 모션이라고 하잖아요. 사인 함수를. 자, 그래서 그 문제 중에 하나 예시가 이겁니다. 요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까요? 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 요거 지금 방금 배운 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 수업 시간에 좀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좀 몰아서 하려면 힘들어서.
이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제 만약에 뭐 타임어택 시험이라고 하면 공식을 넣는 게 맞아요. 공식을 넣는 게 빠른데 요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이제 공식을 안 쓰고 이제 한번 이해를 좀 해봐야 되는데 1번이 이제 공식 이용 필기만 해놓을게요. 공식 이용. 공식 이용은 A는 오메가 n 제곱분의 오메가 n분의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어주는 거죠. 그죠? 숫자를 이제 잘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숫자를 넣을 때 요 A라는 애가 무슨 물리량이죠? 요 A라는 애. 얘가 무슨 차원일까요, 얘는? 얘는 길이에요, 길이. 그죠? XT랑 같기 때문에. 길이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미터나 밀리미터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대입되는 애들을 보면 이걸 원래 SI 유닛으로 다 바꿔주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주어진 조건이 밀리미터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밀리미터를 여기다 넣고 밀리미터로 내가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간단히 산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2.0025. 그다음에 p도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요 라디안 계산할 때 단위 조심하셔야 되는데 디그리로 하시면 안 되고 라디안으로 이렇게 1.521 이게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하는 거는 요 두 번째, 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똑같은 풀이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공식을 일단 모른다고 생각하고 공식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일단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음. 봤더니 질량이 2kg고 강성이 200인 메스 스프링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보자마자 뭘 떠올리냐면 이게 초기값 직접 대입.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읽자마자 상황을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메스에 스프링이 하나 달린 그냥 자유응답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먼저. 그럼 이 상황에서의 X는 어떤 꼴이라고 했죠? 이 상황에서의 XT. 이 상황에서 XT는 아, 요런 꼴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까지는 이제 바로 이제 떠올리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기 조건이 X0는 2mm, V0는 1mm per sec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얘를 우리가 직접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훨씬 번거롭지만 그게 이제 맞는 방향인 거죠. 우리가 공식을 이제 모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초기값을 직접 대입해서 X0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사인 파이가 되고 얘가 2mm구나. 그리고 내가 XT를 미분을 해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제로를 두면 오메가 n 곱하기 A 코사인 파이가 나오는데 얘가 1이구나. 그죠? 그래서 얘를 직접 해보세요. 이거를 이제 연립을 해요. 연립을 해서 A랑 P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오메가 n은 어떻게 하죠? 제가 여기 요 설명할 때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니까 그죠? 2분의 200 10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먼저 구하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그래서 오메가 n을 구하고 이게 오메가 n을 알기 때문에 식 두 개로 A랑 B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거를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비슷한 문제 나오면 그때 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이걸 연립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똑같은 결과.
자, 됐죠? 필기를 좀 해주시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1.2절이 이제 조화 운동인데, 조화 운동도 똑같은 얘기예요. 얘도 이제 조화 운동은 하모닉 모션인데, 그게 사인파 형태로 움직이는 걸 말하거든요. 자유진동과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런 1차 매스 스프링 시스템의 응답은 단순 조화 운동. 예, 이제 한 종류다. 사인파 하나로 표현이 되는 애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매스 스프링 시스템의 응답은 바로 요 공식이구나. 요 모양이구나를 떠올려 주시고, 일단. 요 모양이구나를 떠올려 주시고, 얘의 속도 그래프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XT를 알기 때문에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 그래프 바로 나와요. 또 미분하면 가속도 그래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미분을 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오메가 n이 튀어나오죠. 그죠? 가속도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이제 코사인에서 사인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오메가 n이 한 번 더 튀어나와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 주파수는 같죠. 일정해요. 주파수는. 이 주기는 일정한데 뭐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미분할 때마다 오메가 n이 튀어나오니까 진폭이 달라져요. 그죠? 진폭이 달라지고 사인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사인이 되는 건 뭐냐면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그냥 하모닉 모션인데 위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달라져요. 그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매스 스프링이 있는데 매스 스프링 있어. 여기서 이제 X가 이렇게 움직여요. 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어, 최대 속도가 몇일까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얘의 최대 속도는 몇일까요? 움직이니까 속도가 있겠죠? 최대 속도는 한마디로 뭘까요? 여기 지금 답이 있거든요. 이 화면에. 요건 어떻게 할까요? X의 최대값은 몇일까요? X의 최대값. X의 최대값은 A. 그죠? 그럼 속도의 최대값은 요게. 그죠? 오메가 n의 A. 그리고 가속도의 최대값 크기는 여기 얘 절대값.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메가 n 곱하기 a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모닉 모션에 대해서는. 그죠? 이런 관계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해를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요 해를 구했던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요 해를 처음에 요렇게 표현했다가 그죠? 요렇게 표현했었어요. 맨 처음에. 그 익스포넨셜의 람다 t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표현을 했다가 얘를 이렇게 오일러 공식을 쓰면 이렇게 바뀌죠. 두 번째로. 그죠? 그 다음에 오일러 얘를 삼각함수 합성을 하면 이렇게 사인 텀 하나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결국에는 같은 의미구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같은 의미다. 그래서 여기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쉬운 건데 요거 여러분 금방 1분 안에 할 수 있거든요. XT를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 뒷장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럼 얘네 둘의 요 A1, A2랑 A랑 P랑 관계가 있겠죠. 그죠? 어떤 관계 있을까요? 요거랑 요거랑 같으려면.
요거 제가 이제 연습 문제 좀 미리 올려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문제예요. 이제 어차피 풀어볼 거니까 얘를 이제 사인 합공식으로 풀어주면 그죠? 사인 합공식으로 풀어주면 이런 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A1이랑 A의 관계가 있겠죠? B랑 그거를 지금 그냥 빨리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제 삼각함수 합공식으로 풀어주면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NT 코사인 phi 사코 코사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얘랑 요 우변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1과 A2를 표현을 구할 수 있죠. A 곱하기 코사인 파이 A2는 A 곱하기 어, 사인 파이 그죠? A 곱하기 사인 파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도 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이 그림이 나오는데 아래 세 가지 시스템은 일 자유도 단순 운동, 단순 조화 운동 시스템이에요. 그죠? 자유응답 시스템. 그래서 얘네들 가운데 거 이제 선용화하면 요거 마지막에 요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선용화하면 똑같은 꼴로 이렇게 다 나온다. 이 세 가지 경우.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애랑 오른쪽에 있는 애도 고유진동수의 개념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고유진동수가 루트 n분의 k였으니까 얘는 뭘까요? 가운데서의 고유주파수는 루트 L분의 G가 되겠죠. 그죠? 얘가 루트 N분의 K가 고유주파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유주파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이게 어차피 그냥 숫자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다 보니까 이제 고유주파수의 개념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풀고 제가 마칠 거예요. 요거를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똑같은 이제 단진자 운동인데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게 최대 각속도랑 최대 각가속도. 그러니까 세타 닷의 맥스랑 세타 투 닷의 맥스를 구해라 라는 거고 좀 쓸데없이 이제 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G 대신에 6분의 G를 넣어주면 돼요. 그죠? G 대신에 6분의 G. 아까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운동방정식 구하고 어, 해를 가정을 해서 이제 최대 속도랑 최대 가속도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이 볼게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그냥 단진자잖아요. 그죠? 단진자예요. 지난 시간에 한 대로 얘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이쪽으로 이제 장력이 작용하고 이게 중력에 불력이 작용을 하죠. 그죠? 음. 근데 MGM 이제 발이니까 MGM 사인 세타가 이제 작동을 하는데 식을 운동하는 식을 정석대로 구해보면 여기를 5점이라고 했을 때 5점을 기준으로 이제 모멘트를 잡는다. 그죠? 이런 걸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반시계가 플러스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5점을 기준으로 모멘트를 봤더니 mg 사인 세타라는 텀이 mgm 사인 세타라는 텀이 나를 시계로 돌리잖아요.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모멘텀은 몇이에요? 모멘텀은 L이죠, L. 그죠? 모멘텀 L. 그리고 다른 힘은 없고 요 요 모멘트의 결과물이 JO 알파5인데 JO 알파5인데 JO는 이제 회전 중심에서 L만큼 떨어진 매스니까 포인트 매스니까 ML 제곱이 되는 거고 알파 제로는 세타 투 닷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타 투 닷. 세타 투 닷.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형화까지 하는 거죠. 선형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불친절한데 이제 선형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최대 속도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으니까 선형화. 세타는 0으로 간다고 가정하고 사인 세타는 세타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형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L 세타 투 닷에 GM 세타 이퀄 0 이렇게 되죠. 음, 그죠? 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요 요거 이제 숫자를 넣어보면 L은 지금 2라고 돼 있고 L은 2라고 돼 있고 중력은 GM은 6분의 G. 그죠? G가 이제 뭐 9.81 될 거니까 어떤 숫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떤 숫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내가 최대 각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각속도. 최대 각속도. 이게 이제 세타기 때문에 이제 각속도라는 개념이 나온 건데 우리가 요 식을 보자마자 이거 세타 t는 요 사인 함수 꼴이겠네가 이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 그죠? 사인 함수 꼴이 바로 나오고 중요한 거는 요 세타 닷도 바로 걸 수 있죠. 세타 닷이는 세타 투 닷도. 그죠? 한번 해볼게요. 오메가 n a 코사인 오메가 n t phi 그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n의 제곱 사인 이렇게. 그죠? 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요거예요. 최대 각속도는 뭘까요? 여기서. 그냥 이 변수로 얘기하면. 최대 각속도는 요거잖아요, 요거. 오메가 n 곱하기 a.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n 제곱 곱하기 a가 최대 각가속도예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n이나 a만 구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요거는.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예제라서 답은 이제 책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a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a를 구하려면. 요거부터 물어볼까요? 일단 오메가 n은 몇일까요? 오메가 n. 오메가 n은 요 이차항 계수분의 요 세타항 계수잖아요. 그죠? 루트 L분의 G죠. 그죠? 요 기억나죠? 루트 L분의 GM이에요. 그죠? 요걸로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구할까요? A.
A는 이런 경우에는 공식을 쓰는 게 빠르죠. 그죠? 공식을 쓰는 게 빨라요. 그래서 초기 각도는 어, 오메가 n 제곱 이제 x 제로인데 여기서는 세타 제로죠. 세타 제로. 그다음에 세타 그냥 이게 원래 공식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냥 헷갈리니까 제로 제곱 여기에 오메가 n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x 제로랑 v 제로가 몇일까요? 이 문제에서 x 제로랑 v 제로. 그러니까 x가 그냥 세타로 바뀌었을 뿐이고, 그죠? 어, 요게 지금 초기 각도가 이게 이제 x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초기 각속도가 없다. 이건 뭘까요? 이제 v 제로가 0이다. 그죠?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어, 여기다 대입을 해서 a를 구하고 오메가 n을 구해서 답을 한번 내보세요. 이거 그죠? 이제 이거 산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한번 한 5분이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보고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서 좀 헷갈릴 텐데 제가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많이 가질 테니까 일단 오늘은 오늘 배운 걸 정리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답을 내서 한번 책이랑 답을 맞춰보는 걸로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